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이 SK하이닉스가 디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보다 19.1% 증가한 21조 9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미국과 인도 등 전 세계 43개 나라에서 해마다 3만여 명의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인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기업 간 거래 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조선 철강사들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공동 연구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포스코 현대제철은 한국성급과 액화수소 선박용 재료 시험 표준화 공동 연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혜는 건설사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이미 산유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상승불이 켜지고 있지만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지만 강세 흐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장이 크게 상승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네,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코스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올라오면서 대형주들이 강세의 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시초가 비해서 조금씩 밀리면서 음봉이 살짝 만들어지고 있는데 종가 부근에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고가 기준으로는 3월 26일 날 2779포인트인데 6월 달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려왔는데 제 생각에는 6월 달 내로 한 번 더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276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중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한 번 더 상방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개별 종목군들도 변동성을 상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왔었던 것처럼 전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 가끔씩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전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에 따르지는 못하는 만큼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사실 이제 지수는 체감상 위로 올라가 주는데 일단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 대비 좀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현재 추이만 딱 놓고 보면은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경향
영향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굉장히 좀 강했었고 코스닥도 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 쪽에 지금 자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지탱을 해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면서 일단 대형주 쪽에 지금 자금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오늘 뭐 전체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순환매가 또 많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전만 해도 뭐 건설 기계 쪽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 다시 또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도시가스라든지 면세 이런 기업 섹터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CPI 영향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도표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연내 일단은 1회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연내 1회에 대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일부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민감하게는 반응을 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퍼포먼스 역할을 좀 해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좀 전체적인 업종군들의 수급 사이클이 좀 돌아주는 부분들은 일단 증시 상승에는 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됩니다. 일단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지수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반도체가 버텨주면서 그간 못 갔던 아래 섹터의 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 종목이 지금 안 가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현재의 시장 트렌드랑 좀 많이 비껴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장주 밸류체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은 일단 저는 그래도 이게 좀 포트를 다변화를 그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연초부터 지금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트렌드 자체가 바뀌지가 않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기업들에 내가 포트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내가 좀 많이 물려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고 포트를 좀 다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생물보안법 이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어제도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바로 나타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따라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담으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중장기로 보시는 게 아니면 살짝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는데 일단 유예 기간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등락이 좀 크게 나왔다,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오늘은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을 키웠었던 거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피했다가 다시 추후에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큰 흐름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다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장 초반 같은 경우는 HLB를 비롯해서 그룹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꽤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 제약바이오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하겠다라는 내용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에 2024년도 내로 금리 인하를 2번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올라온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도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살짝 피해 있다,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후에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서는 매력도 어떤 게 좀 더 높다고 보실까요? 네,
네, 뭐 지금 오늘 셀트리온이 굉장히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원래는 대장주 역할을 과거부터 많이 해왔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많많이 넘겨줬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해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 자체가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알테오젠이 가장 대장주로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연관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7월달, 9월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특징적인 거 잠깐만 있어가지고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오랜만에 이 항공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항공주들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항공주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는 고환율의 고유가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실적을 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변동폭들이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항공주들 오늘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에 더불어서 항공주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일단은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주를 엮였던 종목들도 사실 오늘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각자 다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 좀 집중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생물보안법 부분들의 표본은 결국 이제 중국 밀어내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결국에는 독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제재를 하려는 좀 그 법안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엔 그에 따른 CDMO 기업 중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그간 좀 수혜를 받아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뭐 NDA 쪽에서도 지금 뭐 미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속도 면으로만 놓고 보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일단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연내 통과에 대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 CDMO 쪽에서도 당연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 이제 두 종목 정도 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두 번째는 ST팜. 일단 이제 ST팜 같은 경우가 예전에 메신저 리브엑산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ST팜 같은 경우가 혈액암 치료제 역시도 지금 FDA에 승인이 되고 나서 일단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혈액암 부분들이 있어서 상업화 부분들, 그리고 제2 올리고동이라 해가지고 아마 2025년에 지금 가동이 예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결국엔 제2 올리고동까지도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시기라는 겁니다. 결국 ST팜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기업, 지금 이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공동연구 개발까지도 오늘 체결을 했더라고요. 일단 이제 공동연구 개발까지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신약에 대한 개발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ST팜 같은 경우가 신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약 속도까지도 다시 붙는다고 할 경우에는 ST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엔 지금 생물보안법에 의한 부분들 통과가 되면은 수주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수주면이. 그럼 일단은 수주면에 있어서 ST팜 같은 경우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ST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좀 꾸준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변동폭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ST팜 쪽.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좀 싫다라고 할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탑픽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저는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 좀 ST팜도 오늘 눌리고는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한 번쯤은 모아갈 수 있는 시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바이넥스는 어때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그래도 좀 되돌리려는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저희 바라보죠? 사실 이제 바이넥스도 이 반사수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ST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좀 강한 면이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수급 면이 저는 나오는 매도 물량 대비해서는 살아나고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외형 성장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생각보다 자본금이 탄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그렇게 탄탄한 기업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저는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주 잔고라든지 자본금이 좀 있어야만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투자금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부족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자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증자 말고는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일단은 이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증자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지금 이 입장에서 생물보안법을 절대 안 놓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시대문 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바이낸스도 안 놓치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캐파 성장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좀 감안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더 높은 기업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눌려야 정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눌려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바이낸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곱전 대비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일시적인 좀 반등의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투신의 물량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 일단 투신의 물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투신이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좀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물량이 어제 말고 오늘 다시 또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투신의 매도세가 줄매도세가 나와주게 되면은 주가는 한번 좀 무너질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신규로 어떻게 보면 CDMO 쪽에 대한 반사수혜 기업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 시선을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웨이버스라는 종목인데 17%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가요, 본부장님? 네, 웨이버스 지금 영일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기업 중에서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이제 고가가 20%였고 현재는 많이 윗꼬리가 달려 있지만 영일만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시장에서의 그런 분석들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영일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 상승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SCI 편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지금 붙으면서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탄소 포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연동이 되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800억대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시가총액 80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작은 기업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전 한국가스공사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웨이버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웨이버스가 19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등락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도 빠르게 크게 가져갈 수가 있지만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땐 또 큰 폭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700원 선으로 잡고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웨이버스는 접근을 하신다면 손절가 잘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해 광구를 제외한다고 봐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고는 하는데요. 최근에도 임원들이 자사주 주식을 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 주식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스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결국에는 임원에 대한 매도 소식 부분들이 일단은 전해졌는데 오늘 또 강한 모습이에요. 일단 이제 저는 이 가스 관련한 이슈가 저는 일단 이게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이슈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아마 연말까지는 그래도 아마 계속해서 이슈는 팔로우업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그 관련 테마로 일단은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또 나쁜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은 최근에 뭐 악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영향을 크게 안 받고 결국에는 가스전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화가 지금 주가의 급등 배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이 된다라는 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은 단순히 좀 테마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테마라는 게 단기적인 테마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테마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 두 번째 후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 가스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정부 측에서도 이슈가 꾸준하게 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슈가 계속 되면 될수록 결국 그에 관련한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오늘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기보유자분들 제외하고 신규분들이 좀 따라붙는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선 추격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오늘 뭐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많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8,000원대, 49,000원대 이 라인까지 일단은 좀 밀리면은 저는 거기서 한 번쯤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슈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급등락을 비롯하면서도 그래도 점진적인 저점 우상향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과수공사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우상향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티갈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볼게요. 반도체 섹터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요. 수출입 데이터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떤 모멘텀 저희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반도체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보면 D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고개를 들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 중에서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제대로 올라왔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D램 쪽이라든지 낸드라든지 HBM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근데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OLED 식각 관련되어서 1등 기업과도 지금 같이 협력사로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반도체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랫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었던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 베테가 종목 그린 리소스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자동차를 좀 먼저 알아보고 싶고요. 현대차 네네. 오늘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50년 만에 신고가를 썼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도 추세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자동차 부품단도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완성차 업계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견조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킨탈러 수혜가 아마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들이 완성차 업계가 탄탄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조환원 정책, 긍정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투심을
더 자극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완성차 업계들의 투심이 자극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단의 투심까지도 같이 쏠려서 위로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자동차 부품단이 완성차 업계들보다 더 잘 갔었습니다. 더 잘 갔는데 지금은 이제 180도 반전이 돼가지고 완성차 업계가 굉장히 좀 잘 갔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플러스 알파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차 업계가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까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부품단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품주들도 다시금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종목을 볼 때나 아니면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올 때나 보면은 대부분 반도체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워낙 잘 가니까 시장에서.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좀 컸었던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이게 반도체가 투심이 계속해서 자극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부 분명히 차익을 또 보는 메이저들도 많을 겁니다. 워낙 또 저점 대비 고가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투심이 어디로 좀 이동을 해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자동차 부품단과 완성차 쪽으로도 조금은 이동을 더 많이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 때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1차 벤던사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자동차 부품단이 지금 종목들 다 돌려보면은 다 바닥에 있어요. 전부 다 바닥에 있고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은 조금씩 붙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이 좀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단은 서현 이화를 제가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서현 이화 같은 경우가 뭐 도어 트림이나 카시트 등을 좀 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서현 이화가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향후에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 지켜볼 당시 서현 이화 같은 경우가 정말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해외 쪽에 대한 신규 공장을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6개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최근에 현대차가 인도 쪽에도 투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서현이와도 인도를 따라서 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완성차 업계들에 있어가지고 주요 매출처가 지금은 현대차와 기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같이 따라가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멕시코, 뭐 북미, 유럽 쪽에 신규 공장 6개가 지금 내년까지 건설이 지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장이 건설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외형 성장은 좀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투자 접근을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엔 이제 외형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 고객사 대비해서 공장의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결국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는 단기간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실적이 탄력적으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강점으로 보면 되시고, 일단 서현이화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거래일 넘게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쉬었던 연기금의 매수세도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일단 메이저들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시고요. 일단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종가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2만 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2만 원은 좀 1차적인 목표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만 원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정고 라인까지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현 이화 조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양상도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10일만 해도 꽤 많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만 해도 15%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엮여 있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앞으로 상승 여력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 덕산테코피아가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리고 OLED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죠. 물론 다른 나라 기업들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덕산테코피아가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중간체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가라는 것이 뭐 가치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액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유럽에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계 관세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 일단은 비만 쪽과 엮여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쪽과 엮여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래는 이 기업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은 OLED 쪽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OLED 쪽 같은 경우도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뭐 7분기 만에 7개 분기 만에 OLED 관련되어 있는 TV 출하량이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덕산테크코피아는 일단 그런 스토리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만과 2차 전지 둘 다 네.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가까운 이벤트로는 6월 19일 날 인터배터리라는 행사가 네. 독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액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2차 전지 쪽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덕산테크코피아 역시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비만 약에 대한 모멘텀 둘 다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기업인 만큼 덕산테크코피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습니다. 오늘 역시 19% 넘게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전기차 생산 거점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앞으로의 주가도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 밸류 체인이 굉장히 탄탄해요. 네.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더 잘 되는 게 포스코 그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뭐 유통 쪽 관련해서도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리튬 부분들 관련해서도 길목을 놔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캐파도 키운다 하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선두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면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에 대한 수혜를 또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스에 대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가스에 대한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쪽인가요? 가스 한 3단계, 4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착공이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모멘텀으로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소폭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소폭씩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게 가장 좀 탄력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들로 포스코 그룹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움직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엠텍이 또 움직여줍니다. 네. 엠텍 단이 좀 움직여주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또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여주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일단은 움직여주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가스에 대한 모멘텀이 더 지금 시점에서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좋고 밸류 체인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막 바닥권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봉상에서의 하단 채널, 즉 이제 하락 채널이 유지가 되던 상단선을 오늘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한 대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면 위로 얼굴이 내밀어 왔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언제든지 위로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본부장께서 말씀해주신 항공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네. 싶어요. 사실 이제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뭐 항공, 더불어서 뭐 여행, 카지노, 면세까지도 관심 확대해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멀어졌었죠. 우리가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 2분기 때를 피크로 해서 이제 그 유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항공주들 같은 경우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지금 비수기를 잘 넘어서면서 3분기 여객 수요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홍해의 그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 항공 화물 쪽에 대한 운임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객 쪽과 화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반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항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와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 뭐 최근에는 화장품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 굉장히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성향에 맞게끔 내가 한 달, 2달 정도는 보유를 해보겠어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항공주 같은 경우도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반도체와 조선, 미용기기 그리고 항공 쪽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분기 실적을 기대해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항공주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당연히 대한항공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진에어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는 그 상승력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꽤 많이 상승분을 내려놨습니다. 0.5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2,743선의 종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3%로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69선의 종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약간 우하향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조 원 넘게 담아냅니다. 1조 4,733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165억 원 팔아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1조 원 넘게 팔아냅니다.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 1,43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290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59억 원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7천 계약 넘게 담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마감을 앞두고 어떤 점이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특이점은 코스피로 자금이 전부 다 몰렸다라는 네. 거.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 자금이 전부 몰렸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CPI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밸류 프로그램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저는 외국인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만큼 계속해서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뭐 강세 흐름들이 끊이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일단은 온전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이슈만 살펴봐도 HBM만 딱 검색을 하셔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슈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실시간으로도 보도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조금 더 자극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좀 강했었는데 지금 장 막판 가면 갈수록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일부 빠지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이 좀 크게 유지가 됐던 부분들만 놓고 봐서는 일단은 종목별 장세 부분들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
가격주에 대한 베이스 투심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밸류체인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기업 쪽으로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코스피가 그래도 좀 버텨주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코스닥도 결국에는 저는 상승 기조는 좀 유지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크게만 밀리지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코스닥 쪽의 자금 이동도 충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경제 리스크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여전히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시킨다든지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일부 좀 남겨놓고 저는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의 한 80% 정도는 그래도 지금은 종목을 좀 담아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어떤 면에서 있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이후에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시만길이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 마감에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흐름 자체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시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을 때에는 미증시가 잘 안 빠졌다라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팩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많이 안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5월 달 이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연초부터도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은 조정은 받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시장에서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잠깐 쉬었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저는 전반적으로 보유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좋았던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4.46%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유통 업종으로 2.87% 상승 마감, 전기 가스업에서 2.86%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통신 장비 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63%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그 뒤를 잇습니다. 1.01% 강세, 출판 매체 부채 업종에서도 0.84%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오늘 장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던 만큼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한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팩트만 딱 놓고 보면은 애플이 지금은 기름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불이 꺼져가려는 부분들을 기름을 부은 거죠, 애플이. 일단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온디바이스 AI가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WWDC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주요 IT 기업들 자체도 AI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애플이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불을 좀 뿜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만큼 온디바이스 AI가 기간 조정도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기간 조정도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에서 최근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또 주가의 낙폭도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은 바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잡혔을 가능성이 높고 이 애플밭의 효과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에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좀 투심을
회복을 시켜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충분히 대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미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에서 LP 디램 쪽에 대한 인증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좀 국내에서도 좀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 기억으로 제주 반도체가 코로나 이후로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실적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적이 흑자로 좀 더 전환을 시켜준 부분들까지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혀 뭐 의심을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줬는데 오늘이 좀 특히 많이 들어와줬거든요. 일단 그렇다라는 것은 애플밭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지금 모멘텀이 조금은 더 강화가 되면서 투심을 지금 회복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는 제주 반도체가 그래도 한 번쯤은 좀 크게 장대 양봉 이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거래 대금만 놓고 봐도 중간중간 바닥을 잡고 있는데 보합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주 반도체가 지금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크게 이탈이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 좀 장대 양봉 체험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 반도체 말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바라본다면 어떤 종목도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저는 가장 좀 큰 수혜 본다고 하게 되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도 좀 엮여 있었는데 그 모멘텀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강한 탄력이 저는 좀 많이 안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리노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부분들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켓 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디바이스 쪽 관련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계속해서 탈바꿈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리노공업에 대한 주력 부품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실적 부분들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지금 리노공업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리노공업은 제주 반도체가 좀 성격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갈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반대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수급적인 면도 잘 살아나고 또 워낙 좀 변동폭도 굉장히 좀 컸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조금 더 단기적인 힘은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가져간다 하게 되면은 리노공업이 조금 더 투자에는 적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온디바이스 쪽은 좀 이 두 종목 뭐 그렇다고 온디바이스가 좀 앞으로 잘 간다고 해서 이쪽에 비중을 또 많이 실을 이유는 없거든요. 뭐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변화시킨다고 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종목을 뭐 3개, 4개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이 저는 많으면 한 2종목, 적으면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까지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 좀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는 52주 최저가를 찍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58,000원으로 당시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뭐 GM에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캐즘을 극복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GM 쪽과 연동이 되어서 매출이 잡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기업과 연동이 되어 있는, 협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메리트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6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접근을 하실 때는 과거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들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나노신소재의 뭐 도전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제이오 같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과거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을 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들보다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6만 원을 목표가 상향 의견 다시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일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그린 리소스입니다. 파운드리 선당 공정 증가에 수혜를 받을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 2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서현 이화입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 17,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코세스입니다. 후공정 장비와 디스플레이 레이저 응용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인성정보입니다. 무기한 휴진 선언이 나온 만큼 원격 진료지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 국제과제가 진행 중이고요. 상급병원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하루 동안의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코세스입니다. 18,12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18,45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 1.6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인성정보 살펴보겠습니다. 3,285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3,490원으로 하루 동안 6.24%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